우리 인생은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고 고난이 끊이질 않으며 행복한 순간보다는 나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고민인 사람, 좋은 습관을 갖고 싶은 사람, 사회생활이 지겨워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사람, 꼬인 친구 문제로 다니는 직장 내용 문제까지 인생은 풀어야 할 숙제가 가득합니다. 우리들은 간단한 문제에서부터 복잡하고 당장에 해결이 안 되는 사건들까지 뭉치고 꼬여있는 커다란 실타래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머리를 끙끙 앓다 보니 활기찬 에너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행복하게 보내야 할 시간, 오늘 하루를 아깝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의 저자는 동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읽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의 내면에 감춰진 심리를 잘 파악하면 자신의 삶이 불행과 고통의 연속이라는 긴 터널에서 빠져나와 행복과 기쁨을 마주하고 더 여로운 삶,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식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살아가는데 가장 많이 써먹는 심리학, 지은이 지루직님, 옮기니 정유희님, 펴낸 곳 센시오입니다. 1장 긍정적인 삶이 바로 써먹는 심리학부터 10장 편견과 오해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바로 써먹는 심리학까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에서 심리학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학술용어로 딱딱하고 지루하고 매우 단조로울 것 같았지만 실제로 이 책은 삶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사례를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써졌으며 내일이라도 당장 실생활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지혜로운 팁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책 내용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의 못을 하나씩 빼내는 방법. 분노 조절장애 감정 조절법. 분노는 매우 오래된 화제다.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화를 내고 분노할 때가 있다. 이때에 사람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 속으로 사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쩌다 한번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매일 화가 나 있는 사람도 있다. 또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다. 아들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걸핏하면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낸다. 어느 날 교수는 아들에게 못이 가득 담긴 자루 하나를 주며 매일 화가 날 때마다 울타리에 못 하나를 박도록 했다. 첫날 아들은 울타리에 37개의 못을 박았다. 그리고 아들은 차츰 마음속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깨우쳐서 몇 주가 지나자 울타리에 박힌 못의 개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울타리에 못을 박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들은 함부로 화를 내지 않기로 결심했다. 아들은 자신의 변화를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런 제안을 했다. 내가 화를 내지 않고 하루를 보냈다면 그때는 울타리에 박힌 못을 빼내 보거라.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아들은 울타리에 박힌 못을 모두 빼냈다.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울타리 앞으로 가서 이렇게 말했다. 아들아, 정말 잘했다. 그런데 내가 처음에 박은 못으로 울타리에 생긴 구멍들을 보렴. 울타리는 못에 벗기고 나면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단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나면 너의 말이 마치 못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거야. 칼로 사람을 찌른 뒤 다시 빼낸다고 생각해 보렴. 내가 아무리 미안하다고 사과해도 보상해도 상처는 영원히 남는단다. 그 후 아들은 그날의 교훈을 기억해서 분노가 치밀어도 참고 그 후 아들은 그날의 교훈을 기억해서 분노가 치밀어도 참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못자국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했다. 행복과 긍정을 불러오는 생활 습관.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습관이 있다. 어떤 사람은 버스나 기차를 탈 때 창가 자리를 선호하고 어떤 사람은 빨간색 옷을 즐겨 입는다.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데에는 어떤 심리가 작용할까? 내 삶에 행복과 긍정을 불러오는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 옛날 매우 선량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평생 다른 사람을 도왔고 거기서 행복을 느꼈다. 그는 죽은 뒤 생전에 했던 선행 덕분에 아무 문제 없이 천국에 가서 천사가 되었다. 그는 천국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싶어서 인간 세상으로 자주 내려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도왔다. 한 번은 울고 있는 농부를 만났다. 우리 집 물소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농사를 도울 물소가 없으니 밭을 갈 수 없어요. 천사는 곧바로 농부에게 물소 한 마리를 하사했고 농부는 기뻐하며 밭을 갈았다. 천사는 농부의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천사는 상심한 한 남자도 만났다. 지갑을 도둑 맞았어요.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집에도 갈 수 없습니다. 천사는 이 남자가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여비를 마련해 주었다. 남자는 기뻐하며 길을 떠났고 천사는 이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이번에 천사가 만난 사람은 재능이 뛰어난 시인이었다. 이 시인은 젊고 잘생긴 용모에 재능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서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아름답고 다정한 아내와 사랑스러운 자식까지 있었다. 그런데 그는 천사를 보자 울며 매달렸다.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천사가 의아해 물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내가 무엇을 도와주기 원합니까? 시인이 대답했다. 저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행복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천사는 한참을 고민한 뒤 시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시인의 재능과 잘생긴 얼굴, 그의 재산과 가족의 생명까지 모두 빼앗아갔다. 한 달이 지난 뒤 천사가 시인을 찾아갔을 때 그 시인은 남루한 옷차림의 거지가 되어 있었다. 금방이라도 굶어 죽을 것 같은 시인을 본 천사는 그에게서 가져간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다. 시인은 재능, 외모, 재산,
가족을 모두 되찾았다. 다시 한 달이 지난 뒤 천사가 시인을 찾아왔을 때 그는 마침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천사를 보자 연신 고맙다며 인사했다. 시인은 행복을 찾았고 천사 역시 그에게서 행복을 느꼈다. 사람마다 행복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어떤 사람은 건강을,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편한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생각은 행동을 결정한다. 중국 한나라의 우임금은 치수 사업을 끝내자 세력이 더욱 강대해졌고 위세가 높아졌다. 그는 중원 각 부종의 수령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최고 지위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 한 번은 회계산에서 각 부족의 수령들이 모였는데 방풍씨라는 수령이 가장 마지막으로 출석했다. 그는 매우 오만하게 굴며 우임금에게 복종하려 들지 않았다. 이에 우임금은 그를 처형했다. 이때 유오씨라는 수령이 우임금의 처사에 불만을 품고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일으켰다. 우임금은 군대를 이끌고 이들과 여러 차례 교전을 벌였지만 번번이 패했다. 후에 우임금은 자신의 아들 계에게 군대를 이끌고 유오씨를 굴복시키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계 역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유오씨에게 패한 군사들은 분을 참지 못했고 계에게 정군에 공격할 것을 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계는 이렇게 말했다. 그럴 필요 없다. 나의 장수들이 유오씨보다 많고 땅 역시 유오씨보다 넓다. 그런데 전투에서 거듭 패한 것을 보면 분명 나의 덕행이 부족하고 병법이 그보다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나는 자신을 반성해서 부족한 부분을 하루속히 고칠 것이다. 그날부터 걔는 아침 일찍 일어나 책을 읽고 간소한 음식을 먹고 거친 옷을 입고 풀로 엮은 신을 신었다. 또한 백성들을 돌보며 덕이 있는 사람을 높이고 재능 있는 사람을 등용했다. 1년이 지난 뒤 걔의 상황을 알게 된 유오씨는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일으키는 대신 오히려 걔에게 투항했다. 예로부터 대업을 이루는 사람은 모름지기 자신을 반성하는 것을 수신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겼다. 자신의 과실을 수시로 반성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본다면 자신의 길을 맑게, 눈을 밝게 유지해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다. 우정에도 선택이 필요하다. 옛말에 유유상종이라고 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당신의 친구들이 결정된다. 물론 당신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사귈지 선택할 수 있다.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주변에는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기 마련이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의 친구들도 축구를 좋아한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들도 게임 마니아이다. 이처럼 공통된 취미가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어주고 때로는 사업 파트너로 연결해준다. 문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이면 글을 창작하고 문학 작품을 함께 연구한다. 이들은 서로의 작품을 돌려 읽으며 비평하고 함께 성장한다. 이렇게 해서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 매체에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난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친구가 되면 함께 모여 곡을 만들고 노래 연습도 하고 공연도 한다. 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밴드를 만들거나 자신만의 앨범을 발표하기도 한다. 흡연이나 음주, 카드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친구가 되면 이들은 담배 친구, 술 친구, 게임 친구가 된다.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이들이 허송세월을 하지 않고 인생을 망가치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크나큰 행운이라 여겨야 할 것이다. 좋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지초와 난초가 가득 핀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그곳에 오래 있으면 그 향기를 알지 못한다. 나쁜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건어물 가게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오래 있으면 자기 몸에 배인 비린내를 맡지 못한다. 친구와의 사귐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자신을 변화시킨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신뢰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이용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의 장점을 본받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운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친구로 삼아라. 어느 숲에 매와 여우가 친구가 되어 한 곳에 살기로 했습니다. 매는 커다란 나무를 골라 높은 나무 가지 위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았으며 여우도 같은 나무 아래 덤불에서 새끼를 낳아 길렀다. 하루가 다르게 크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나르느라 매와 여우는 매일 분주히 사냥을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매는 사냥하러 종일 돌아다녔지만 먹잇감을 구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여우가 나가는 것을 보고 덤불로 날아가서 여우의 새끼들을 죽여 자신의 새끼들에게 먹였다. 사냥에서 돌아온 여우는 텅텅 비어있는 굴 곳곳에 낭자한 피를 보고 서스라치게 놀랐다. 여우는 새끼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자신을 배신한 매를 원망했다. 나와 친구가 된 것이 설마 내 새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란 말인가? 여우는 슬프고 분해서 복수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여우는 매처럼 날지 못하고 나무에 오를 수도 없었다. 여우는 매일 매의 동태를 살피며 복수할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난 뒤 매는 인간들이 제사에 올릴 양고기를 훔치러 마을로 날아갔다. 그런데 매가 양고기를 낚아챌 때에 아직 불씨가 남아있는 나뭇가지가 양고기와 함께 딸려갔다. 먹이를 구한 매가 신이 나서 양고기를 둥지에 내려놓자 나뭇가지의 불씨가 둥지 안의 마른 풀로 번졌고 불길이 커지면서 매의 새끼들에게까지 불이 번졌다. 새끼들은 뜨거운 불이 몸에 닿자 여린 날개를 퍼덕이며 몸부림을 쳤고 급기야 둥지 아래로 떨어졌다. 그때 매 둥지를 지켜보고 있던 여우가 잽싸게 달려와서 매가 보는 앞에서 그 새끼들을 모조리 먹어치웠다. 그날 이후 매와 여우는 완전히 등을 돌리고 친구 관계를 끊었다. 사랑할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자신에게 맞는 상대를 선택해야 한다. 우정도 이와 다르지 않아서 친구를 선택할 때는 양보다는 질을 택해야 한다. 거짓된 사람과 친구로 사귀느니 친구가 없는 게 오히려 낫다. 친구로부터 배신당한 것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없다. 따라서 친구를 사귈 때는 신중해야 한다. 우리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뜻이 맞는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하고 꿈과 열정이 있어서 모두에게 본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을 사귀어야 한다. 어느 성공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다. 언제나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친구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감정이 상하지 않는 화술. 리니턴 선생은 많은 작품을 제출한 작가이자 언변이 뛰어난 학자였다. 그는 자신의 대작 말하기의 기술에서 사람의 말을 세 가지 경지로 분리했다. 높은 경지는 말을 잇는 것이고
중간 경지는 신중한 말이고 낮은 경지는 꾸며대는 말이다. 이에 따르면 언변이 좋다는 것은 세 번째 경지를 가리킨다. 중국 문화에서는 입이 무겁고 침묵을 지키는 것을 군자의 고상한 덕행으로 보았다. 군자가 되면 그의 인격이 이미 드러나기 때문에 구태여 수식을 하지 않아도 되고 많은 말이 필요 없게 된다.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의심과 불신을 일으킨다. 그래서 입담이 좋고 과장을 잘하지만 속은 사감으로 가득한 사람을 교원영색하다고 말한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한나라 무제는 말년에 늙지 않고 오래도록 살기를 원해서 곳곳으로 사람들을 보내 불로장생의 비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무제가 조정의 대신들에게 물었다. 관상서에 보니 인중이 길수록 명이 길어서 인중이 1촌이면 100살까지 산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이요? 동박삭은 황제가 불로장생의 꿈에 대해 다시금 거론하고 있음을 간파하자 큰 소리로 웃었다. 황제는 동박삭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여겨 기분이 매우 상했다. 황제는 동박삭에게 물었다. 동박삭, 어찌 감히 짐을 비웃는가? 동박삭은 광모를 벗고 조아리며 대답했다. 소신이 어찌 감히 폐하를 비웃겠습니까? 저는 팽조를 생각하고 웃었을 뿐입니다. 한무제가 물었다. 어째서 팽조는 비웃는가? 동박삭이 대답하기를 팽조는 800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방금 폐하께서 인중이 1촌이면 100살까지 산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팽조의 얼굴은 얼마나 길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한무제 역시 크게 웃었다. 동박삭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황제의 위협적인 태도에 놀라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 오히려 듣는 사람이 거북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언어의 우회이자 지혜가 담긴 유머다. 근심을 유머로,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라. 레닌은 유머는 아름답고 건강한 품성이다라고 말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유머는 성숙한 심리 방어 기제이며 사람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선택하는 자기 해방의 한 방법이다. 인간은 결코 마음이 즐거운 상태에서는 화를 내지 못한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화난 사람에게 웃음 치료법을 자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환자들은 큰 소리로 웃고 나면 마음에 가득 찼던 분노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거나 망신을 당한 사람들도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어색하고 난처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얻는다. 러시아의 우화작가 이반 끌로일로프가 아파트를 빌리기 위해 주인과 임대 계약을 맺었다. 욕심 많은 집주인은 계약서에 다음 조항을 추가했다. 월세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벌금 땡땡을 부과한다. 집주인은 이 조항의 금액란에 거액의 숫자를 적었다. 끌로일로프는 계약서를 보고 펜을 짚더니 숫자 뒤에 0을 하나 더 적었다. 그러자 집주인이 놀라서 물었다. 아니, 이렇게나 많이요? 끌로일로프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다. 어차피 제가 배송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닌걸요. 사람의 정신세계에는 다양한 정서가 동시에 존재한다. 비통하고 분할 수도 있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할 수도 있다. 만약 끌로일로프처럼 걱정과 근심을 유머로 바꿀 수 있다면 고달픈 인생에서 활력소를 얻을 것이다. 타인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지만 자신을 아는 사람은 현명하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으로 자신의 장점과 강점 외에도 결점과 흠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아는 것은 쉽지 않아서 자신을 아는 경지에 이르는 사람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다. 사람이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은 눈으로 제 눈썹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즉, 인간의 눈은 세상 만물을 볼 수 있지만 바로 위에 있는 눈썹은 결코 보지 못한다. 따라서 시시각각 자신을 일깨우고 돌아보아야 한다. 옛날 춘추시대에 초나라 장왕은 월나라를 공격하고자 했다. 이때에 두자라는 사람이 왕을 만류했다. 왕께서 월나라를 공격하려 하시면 무슨 일 때문입니까? 장왕이 말했다. 월나라가 지금 정치가 혼란하고 병력도 약하니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승산이 크기 때문이다. 두자가 말했다. 그러나 우리 초나라는 진나라에 패한 뒤로 넓은 국토를 잃어서 병력이 약합니다. 게다가 나라 안에 모반을 꾀하는 자가 있는데도 관원들이 이를 막지 못하니 이는 정치가 혼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초나라의 상황이 월나라와 비슷한데 왕께서 출병하시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초왕은 두자의 충언을 받아들여 월나라를 공격하려는 계획을 포기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말을 했다. 다른 사람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지만 자신을 아는 사람은 현명하다.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관점을 바꾸어서 스스로를 바라보라.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들에겐 여러 가지 환경이나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너무나 행복하기도 하고 때때로 분노가 치밀고 또 화가 나기도 하며 상황을 대하는 나 자신의 방식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환경도 주변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타인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지만 자신을 아는 사람은 현명하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자신을 알게 되고 살아가시면서 현명하게 지혜롭게 생활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